A를 조회하는 거 이거. 여기 ASM. 여기서 EFM에서 WMS로 입고 예정 정보, 반품 예정 정보를 내렸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게 나온다 했잖아요. 내려가야 WMS에서 송장을 찍었을 때 이게 나온다고. 안 내려갔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조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어렵죠? 요거는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민혁이도 요즘에는 그냥 볼만하죠 이제. 저 한 세네 번 들으니까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듣고 해봐야 돼. 해봐야지 뭐가 흘러가는 게 그때 이제 알게 돼.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 녹화한 거 위에 유튜브에 올려주십시오. 유튜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공개로. 그 뭐지? 공개로 말고 네. 뭐라 그러지 그거? URL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두 번째 거 공개 말고 아 그런 거 있나요? 비공개 말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걸로 올려주시고 URL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줌으로 녹화한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이렇게 해요. 여기 화면에 그려진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죠. 그래서 카메라를 갖고 올까 했는데 액션캠을 갖고 그때 해봤더니 저 블루투스가 방해가 돼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검은 흔들릴 겁니다. 손으로 찍어서. 그래서 그걸 그 받침대를 좀 갖다 드릴 거예요. 아니 거치대를 갖고 올까 하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보시겠어요? 아이폰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한 시간 반째 들고 있었어. 제가 여기 다른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뭔가 있을 때 민영님한테 민영님 이거 뭔가요? 어떻게 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꺼져야 되나? 안 바뀌네. 바뀌었나요? 설명했던 API들이에요. 여기 CPL API, CPL 관리에 메뉴가 되게 많아요. 이걸 다 쓰는 거예요, 다. 실무에서 다 쓰는 메뉴거든요. 어드민 메뉴 다. 이게 한 40개 돼요. 40개? 한 50개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있거든요. 3PL 스마일 배송 관련된 어드민 이거 다 쓰는 거고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 여기에요. 포 API 호출 모니터링. API를 호출했는데 실패한 놈을 잡는 거예요. 실패나서 다시 재호출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로그를 조회한다 했잖아요. WMS랑 EFM 상에 왔다 갔다 했던 로그 이거 잡는 거 두 가지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인터페이스 스펙 보시고 걔를 공부하고 싶다. 얘를 보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그 보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요거거든요. OA백이 왔을 때 배송 준비 중으로 바꾸는 API예요. 주문 확인 API. 얘가 OS100 송장 왔을 때 배송 중으로 바꾸는 API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수거 완료로 바꾸는 API예요. 클레임 입고 확인 API.
그래서 여기서 얘는 두 개는 이제 취소했을 때 에러 나는 건데 얘는 잘 안 보고요. 얘를 보면 연결돼 있지. 딱 떠요. 뭐 이렇게 딱 뜨고 여기에 이제 실패가 난 사유를 모아서 그룹핑해서 보여줘요. 안 나오네. 잠깐 확인해야 되나? 오씨 배터리가 없네. 이거 어차피 10분, 14% 남았으니까 10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늘? 이게 실패된 건수만 보여주는 거. 실패된 것만 나와요. 성공한 건 안 나와요. 하도 많아서. 네, 하도 많아. 그래서 얘가 좀 나오면 뭐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항상 보면 항상 에러 나는 놈이랑 호출해서 대호출하면 성공하는 놈이랑 눈이 보여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미 수거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애는 호출할 필요 없어. 이미 호출됐으니까. 수거 완료로 바뀌었다잖아요.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얘도 호출할 필요 없어 원래는. 근데 지금 얘가 6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건수가 안 많으면 전체 대호출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놈 실패하는 놈 나와요. 몇 건 성공했다고, 몇 건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뭐 한다고요? 수거 완료로 바꿔준다고. 수거 완료로 바꿔주는 놈 중에 교환권이면 클레임이 없어지겠죠. 인입건이 없어지겠죠. 바꿔줬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그 사유는 뭐 등등등 이런 G마켓 사유고 얘는 뭐 옥션 사유고 막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이트 아이디 나오고 2가 G마켓이고 1이 옥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 4건 성공했다고 나왔잖아요. 68건 중에. 그러면 이제 이거 중에 4건 성공한 거야. 수거 완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4건 인입건이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 반품건은 입고 확인이 안 돼도, 그러니까 수거 완료가 안 돼도 환불 칠 수 있으니까 인입이 안 들어와요. 거의. 사진만 잘 나오면. 지가 받았습니까? 얘 누르고 하면 되니까. 예, 사진이 나왔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환권은 눌러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인입이 오는데 그 중에 교환권이 걸려 있으면 두세 건 정도 빠진 거지. 인입건 중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왔을 때 얘랑을 한 번씩 눌러줘요. 예, 와서. 소영님이 했었어. 제가 아직 하고 네, 민영님 하고 계시죠. 이거를 잡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얘는 적어. 얘는 얼마 안 되는데 얘는 막 1000건, 2000건씩 나와요. 네, 그래서 손으로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찍어서 봐요. 찍어서. 지금 얘처럼 전체 호출하는지 않고 이게 이 화면에 있는 건이 20건인가 그렇거든요. 이 리스트가. 그냥 뭐 판매자 아이디 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모든 게 뜨는 거예요. 네, 뭐든지 뭐. 다 실패된 놈 다 API 로그를 긁어서 실패라고 되어 있는 애를 다 긁은 거예요. 여기 안 온 거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0이랑 1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인 놈만 아이씨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네. 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1인 놈만 아마 불러오는 거고 지금 여기는 또 아침에 해서 그런지 1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뭐 다 처리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처리해도 안 되는 놈이야 다.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상한 사유가 떠요. 뭐 웨어러스 넘버가 0입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보다 보면 특이한 게 있어. 뭐 인덱스 값이 잘못돼서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데가 나오거든요. 그런 애는 그걸 고치고 재호출하면 바뀌어요. 얘는 뭐냐면 구매자가 취소를 할 수 없게끔 막는 거예요. 배송 준비 중이면 취소 요청으로 바뀌잖아요. 알죠?
구매자가 배송 준비 전까지 취소하면 바로 취소 완료. 배송 준비 된 다음에 취소하면 판매자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 스마일 배송도 똑같아. 근데 스마일 배송은 OA 100 갔으면 센터 효율상 취소를 막아요. 아예 날리지도 않아, 취소 자체를. 프론트에서는 어떤 거냐면 취소가 안 되는 애야. 얘는 끝났어.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너는 물건 받아야 돼가 정책이에요. 대신 어떤 게 있냐면, 감사합니다. 설마 여기도 있게. 아 저기도 꽂았으니까 됐다. 얘는 주문 취소를 막는 역할이고 배송 준비 중으로 바꾸는 거니까 할당이 걸렸을 때 OA100에 왔을 때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면 프론트에서 화면이 나와요. 구매자가 취소하려고 하면 이미 센터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택배 기사한테 인계하는 중입니다 라는 그림이랑 나와요. 그거 좀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아예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OA100이라는 거는 할당이라 했잖아요. 할당을 거는 시점이 불규칙해.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할당은 주문건을 이렇게 묶어서 걸어요. 전날 20시부터 오전 09시 거까지 아침에 한 번 와서 걸어. 작업자가. 이게 50%예요. 하루에 주문권의 50%. 9시부터 09시부터 11시 건에 대한 주문건에 대해서 할당 한번 걸고 이런 식으로 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밤 11시 59분에 주문한 애는 할당이 안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9시간 동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09시에 주문한 애는 예를 들어서 10시 59분에 주문한 애는 11시에 할당 건다 했잖아요. 1분 사이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분 내에 무조건 취소.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인입이 있는 거야. 내가 밤 11시 59분에 주문했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취소가 되는데 아침 10시 50분에 주문했더니 11시 1분에 취소하려고 봤더니 안 되네. 그래서 공정위까지 갔어. 취소를 막았네. 불공정 거래네. 공정에서 막 나와가지고 뭐 서명은 다 했죠. 근데 이제 계속 와. 그런 그런 구매자들의 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인입 건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10분 내에 취소 확률이 83%가 그랬었죠. 예, 구매하고 10분 내에 취소 확률이. 그래서 20분까지 늘려놨어. 요거를 20분까지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면 인입이 줄어들 거라, 없을 거라. 줄어든 게 아니고 없을 거라 아예. 그래서 20분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만들었어, 정책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이제 20분까지는 구매자한테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막 해놔. 정책으로 그냥 결정됐어. 그럼 걔를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꺼버렸네. (20분) 동안 취소를 열어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배송 준비 중이라는 거 값에 기준으로 그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고 있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문 시점에서 20분 동안은 구매자한테 다 열어주고 그 이후에는 할당 여부를 본다.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센터에서
넘어갔어요. 20분이 아직 안 됐는데 할당 걸렸어. 근데 진짜 운 좋아서 얘는 피킹까지 7분에 끝났어. 피킹까지 끝났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검수대로 간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구매자가 취소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물건이 검수대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중간에 취소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컨베이어를 탔잖아. 토트박스에 컨베이어를 탔다고. 그럼 걔는 언제 아냐면 검수대에서 검수하는 사람이 얘를 찍었을 때 알아요. 그쵸? 그럼 얘는 심지어는 이제 걔가 아까 작업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토트박스 안에 찌라시랑 박스가 있고 거기 안에 상품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를 하나씩 찍으려고 할 때 박스를 옆에 놔두고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찍는단 말이야. 이렇게 스큐를 찍어 이렇게 PDA로 찍어 이렇게 찍고 넣고 뭐 오씨 찍고 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취소된 거야. 이렇게 취소됐어. 그럼 얘가 띠띠띠 거려요. 빨간색으로. 그럼 얘를 딴 데다 이렇게 옮겨. 그리고 나머지만 찍어. 그 다음에 나머지만 오토라벨러로 가서 끝내요. 근데 더 나쁜 경우는 포장 다 했어. 근데 그때 취소가 왔어. 20분 내라서. 그래서 아까 말했죠. BCR 탄다고. 컨베이어 오토라벨러를 지나서 삑 이렇게 딱 붙이고선 가고 있는데 취소가 왔어. 그럼 언제 걸리냐면 BCR에서 걸려요. BCR에서 걸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BCR에서 걸리면 에러시트로 빠지거든요. 출고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딱 찍고 있어. BCR에 찍고 있으면 얘 속장이 길이 두 가지야. 에러시트로 가는 길, 출고 라인으로 가는 길, 상차 라인으로 가는 길. 일로 빠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쌓여 있어요. 차곡차곡.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에러시트로 갔으니까 작업자 가가지고 이게 왜 문제지 하면서 까봐. 포장된 거 다 뜯는다고. 그 중에서 다시 검수해야 되죠. 뭔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보고 뭐가 리더기가 안 익혔나 하면 다시 읽어봐. 다시 에러 나잖아. 그럼 다시 까봐 이제. 까보면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취소한 거야 이제.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포장된 건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런 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태워. 근데 한번 뜯었잖아요. 그럼 박스 가리해야 돼. 박스를 다시 새 박스로 해야 된다고. 뜯었잖아. 이걸 그대로 보내면 구매자가 뜯은 거를 보내줬다 할 거잖아요. 운영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고요. 그 20분에 이렇게 하면. 20분에, 그러니까 20분을 벌어들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을 때 프론트에서만 열어줘라는 방안이 있었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구매자가 20분 내에 누르면 BCR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출고 라인까지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취소해줘라는 방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왔어. 여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할당을 20분 늦게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WMS를 개선해서. 그러면 20분 동안은 할당이 안 걸리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잖아요. 기준을 그대로 갖고 가도. 할당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갖고 가도 여기서 할당을 20분 늦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개선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처리하면 프론트 단의 기준을 다 그대로 갖고 가도 할당이 20분 늦게 걸리니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요청을 커버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데 할당이라는 로직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핵심 로직이에요. WMS의 할당은 WMS의 반이야. 예. 이거 WMS의 기능은 재고를 관리하는 기능과 할당이에요. 예. 100%. 그 두 개가 100%야. 나머지는 10%도 안 돼. 그래서 그걸 건들려고 했더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못 한다고 했어. 개발팀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 어떻게 했죠? 작업 지시를 20분 늦췄는데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 저를 까먹었어요. 아, 그게 그래서 여기를 까보니까 할당을 걸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었어. 할당을 걸기 전에 그 그룹 짓는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EFM에서 주문이 넘어왔을 때 카토니제이션이라는 걸 돌리거든요. 이 이준백이라는 장바구니, 이 보드마커 100개를 산 장바구니는 이런 박스에 담겨야 돼. 이런 계산을 한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당이 걸리거든요.
요 핵심 로직은 요 뒤에 있는 거고 여기 로직이 쉬웠어. 그 요거를 대상 잡을 때 버퍼를 20분 둔 거야. 예. 그래서 개선했어요. 앞에 따는 그대로 두고 대신 여기는 안 고쳤어. 여기를 고치고선 여기를 안 고쳤어요. 여기는 일단 건수가 얘가 10만 건이면 얘가 10,000건 정도 돼요. 출국 건수가 하루에. 그래서 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돌리냐면 할당이 바로 안 걸려요. 얘네들은 모았다 걸어. 얘네들은 우리처럼 컨베이어 같은 게 자동으로 안 돼 있어. 이런 게 없어. 안 붙어 있잖아요. 설비가 없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할당 자체가 실시간으로 안 걸리고 텀이 있지. 원래부터 텀이 있이 걸려. 원래부터. 그래서 얘네들은 안 했어. 얘만 했어. 그래서 프론트에 얘가 10대 1이고 여기에 이 설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설비도 없고 할당이 실시간으로 안 걸리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프론트 단에는 놔두고 할당이 20분이 넘었는데도 할당이 아직도 안 걸렸어. 근데 25분에 취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 그림을 한번 그려야 이해하겠구나. 이게 11시 주문했다고 치고 11시 20분 11시 25분 11시 30분 이때 할당이 걸렸어. 할당이 걸릴 거야. 이렇게 돼서 구매자가 주문한 시점 이게 20분 후 그 다음에 여기 취소 시점 이렇게 되면 2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돼요. 할당이 안 걸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할당이 걸렸어. 웨이백이 11시 05분에 걸렸어. 할당이. 그러면 25분에 취소하면 20분이 지났으니까 취소가 안 되죠. 11시 19분에 취소했어. 19분에 취소 여기 하면 할당이 걸려도 네, 취소가 되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관리자 API를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관리자 API는 BCR 여기까지 통과하기 전까지는 다 쏠 수 있거든요. 관리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20분을 걸었어. 예를 들어서 20분을 아까 그 카토니지를 도는 걸 걸려서 이런 케이스는 발생을 아예 안 해요. 원래 20분이 지난 다음에 돌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도 20분이 지나지 않았으면 관리자 API를 써서 취소시킨다고. 그거는 운영 효율에 이런 케이스는 원래부터 이게 원래 없잖아. 원래는 없는데 생겼다고 쳐도 얼마 안 하니까 케이스가 적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보충까지 해놨어. 뒤에 그 보안 조치까지. 원래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게 발생해도 API를 쏘고 관리자 API를 써서 취소를 승인시켜주는 거예요. 관리자 API가 따로 있어. 관리자 API가 따로 있어요. API가 2개야. 길이 2개예요. 프론트에서 안 막아놨어. 그래서 이게 아까 그 API가 배송 준비 중 API가 주문 확인 API고 걔는 아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예, 배송 준비 중으로 바꾸는 API. 배송 확인 API는 수거 송장 오면 쏜다. 예, 오더 리조트 오면 바꾼다. 똑같아요. 조회하면 또 에러 쭉 뜰 거예요. 에러 난 것만 뜨고. 가끔 코어가 서버가 죽었어. 다운됐어. 가끔 EFM 서버가 다운됐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API 호출하는 서버가 다운됐어. 그러면 이제 실무로 나갔잖아요. 근데 코어 상태는 안 바뀌었죠. 그럼 취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물건은 나가고 돈도 주고 사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수해요. 모니터링이 잡혀요. 아, 뭐 얘네들 모니터링이 안 잡히겠구나. 방금처럼 코어가 정상적으로 변경이 안 됐고 그 사이에 취소가 됐는데 실물은 이미 나간 상태라 하면 모니터링이 안 잡히네. 얘는 정말 사고네요. 사고. 옛날에 한번 그랬었어요.
지원님이 한번 저 건드려가지고 얘는 배송 확인 API고 얘는 이제 이런 게 떠요. 이상한 거 교환 유보 중이라고 해서 유보를 해지하고 발송 확인해 주세요. 막 이런 게 떠요. 이러면은 교환권이라 지금 발송 확인 API가 에러 난 거예요. 근데 출고는 나갔어. 지금 요거 쳐보면 그럼 수거가 안 된다는 거죠? 얘 뭐죠? 교환 유보 중이라는 게 네. 교환 원주문 원상품이 수거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환 유보는 언제 볼 수 있죠? 교환 원배송 주문권이 수거가 안 되었다니까요. 교환 유보를 걸 수 있는 시점이 바뀌었을 거예요. 출고 완료된 이후. 아마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요게 어떤 히스토리냐면요. 지금 요게 방금 그 주문 번호로 EFM이랑 WMS랑 어떤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예요. 요 리스트예요. 여기 WMS랑 EFM이랑 어떤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예요. 여기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 3PL WMS는 여기 앞에 3PL로 돼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 벤더 플렉스 쪽. 스마일 쪽은 WMS로 돼 있어요. 여기 앞에가. 그리고 얘는 그 오늘 이제 가시고 인터페이스 그 엑셀 파일을 한번 보셔야 돼요. 걔는 구구단 같은 거예요. 수학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WMS와 EF메인 간의 통신에 대한 어떤 독해를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걔를 알아야 돼요. 걔가 이제 밑바탕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주문 정보가 WMS로 넘어간 거예요. 방향이 EFM에서 WMS로 주문 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얘는 WMS에서 EFM으로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뭐뭐 있다 했죠? OA100, OP100, OI100, 피킹 검수, 그 다음에 송장 실적 OS100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보면 안에 까보면 나와. 그리고 지금 이게 안에 있는 전문이 나와요. 이렇게. 심지어는 옛날에는 요거만 봤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름을 한글로. 거기서 이제 보면 주문 번호, 사이트 오더 넘버에 장바구니 번호랑 스큐 넘버랑 스큐 수량, 뭐뭐가 나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는 리조트였잖아요. 송장 번호.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0번이죠. 석세스, 성공. 그럼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키바나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뭐 지원님은 연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API를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다 약속이 돼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선 입고의 예정 정보, 반품 예정 정보. 거기에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3번 내려갔어. 이 지금 주문 번호 안에 있는 거 까볼까요? 중국 처리된 거. 네, 중복 처리된 것 같아요. 한번 성공했고 얘는 센터가 11로 내려갔어요. 11이 반품 통합센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게 얘도 11로 내려갔네. 근데 지금 한 번 더 내려갔죠. 사람이 뭔지 못 찾아서 내린 것 같아. 원래는 이렇게 두 번 안 내려가거든요. 왜 똑같은 시간에 내려갔지? 요즘에 막 그 중복 뜻이 많이 나가는데 왜 그런지 한번 까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그래서 일단 내려갔어. 내려가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송장 찍으면 입고 확정 정보, 입고 확정 사유 찍을 수 있게끔 WMS에 뜨게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려가야 리턴 ASN이 내려가야 리턴 리조트를 보낼 수 있다고. 이게 있어야 돼. 무조건 전제야. 얘랑 쌍이에요. 얘가 먼저 있고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SN이 자동으로 내려갔고 기준이 뭐라 했죠? 주문 보낸 송장의 집합 그리고 2시간. 거기에 뭐 다른 기준도 있어요. 뭐 사유랑 반품 있고 사유랑 뭐 착불 성불 여부나 이런 게 있어. 그건 나중에 민정님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찍었어. WMS에서
입고 확정 사유를 찍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게 사유예요. 이게 아마 입고 확정 사유일 거예요. 3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 했죠? 13번까지 있다고 그 사유를 찍었던 거고 구매자 사유, 구매자 변심으로 온 거고 3번으로 찍힌 거고 요 스큐 요거가 스큐버는 요거가 요 그레이색 한 개고 네, 그게 실제로는 예정 수량이 찍히는 거예요. 한 개가 올 거고 한 개가 왔어 이렇게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리턴 ASN 올 때 예정 수량이 오고 있고 예정 수량이 오고 결국 이게 예정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수대에 있는 WMS에서 보면 예정 수량 한 개 그레이 숫자고 그 스큐버너 뭐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리턴 리조트를 보낼 때 한 개를 확정하면 또 한 개라고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송장 번호 한 개 찍었던 숫자 실제로 왔던 숫자 한 개 이렇게 찍혀서 얘가 이제 왔을 때 교환 처리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수거 완료랑 입고 확정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지금 잘 된 거야. 9일 만에 했네요. 9일 만에 판매자 입고 확정 사유 된 다음에 9일 만에 했어, 그죠? 20일 날 하고 29일 날 다시 제출고 요청한 거거든요. 이게 오더라 했잖아요, 주문. 다시 주문이 내려간 거예요. 교환 제출고 요청. 이때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270을 샀는데 커서 265로 주세요. 이건 교환이잖아요. 빨간색 샀는데 파란색으로 주세요. 이게 교환이잖아요. 색 수치가 바뀐다고. 같은 놈을 같이 주세요도 있는데 같은 놈이 아니고 다른 놈으로 주세요도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제출구 펌업이 따로 있어. 원 주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구매자가 원하는 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265인지를 네가 찾아서 265 스큐는 다른 스큐일 거잖아요. 270 스큐랑 다른 거잖아요. 그 스큐를 찾아갖고 넣을 수 있게끔 해놓은 팝업창이 있어. 교환 제출구 팝업창. 거기서 넣으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오더가. 그 오더에 대한 다시 상태,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지금. 배송 확인 API 여기서 난 게 아니고요. 송장 방금 API 요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요거 보고 있잖아요. 요거 배송 확인 API가 까보니까 여기서 난 게 아니고 어디였어? 여기서 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난 거라고. 시점을 보면 29일이잖아요. 오늘 거 찍었잖아. 29일 찍었잖아요. 오늘이라고 오늘. 그럼 얘는 요 교환 유보 해제 걸고 다시 재호출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얘를 교환 유보 해놓고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판매자가 처리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제출구 팝업이 유보일 때 안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뜨더라고. 요 건이 걸린 거 보면 어디가 뚫려 있나 봐.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 달에 한두 개 나와요. 그래서 걔는 유보를 걸고 유보를 해제하고 방금 이거 재호출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원래 재호출 지금 하면 지금도 유보 상태니까 에러 날 거거든요. 네, 이게 에러가 실패가 나는데 걔를 풀고 재호출하면 될 거고 실제로는 얘는 재호출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정산은 조기 정산됐죠. 클레임 건이라도 얘는 하루 안에 정산됐으니까 정산이 이미 됐어요. 끝났죠. 구매자는 물건 받았죠. 받겠죠. 출고 잘 됐으니까. 그럼 인입할 사람이 없죠. 누가 할까요? 나중에 이제 판매자가 이거 보냈는데 계속 교환으로 걸렸네요. 요거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돈이 아깝죠. 왜냐면 정산 다 받았으니까. 그쵸. 잘하는 판매자면 저는 안 할 거고 실제로 얘가 이제 장기 미처리로 가면 며칠 있다가 바뀌어요. 정상권으로. 네. 유보권이 일정 기간 지나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건인데 전화했어. 그럼 호출해주면 돼. 해제 풀고. 그런 건이에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의 흐름이 계속 이런 거하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거고 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뀌는 걸. 그래야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요 보는 방법. 옛날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종류예요. 하나씩 다. 셀에 하나, 둘, 셋, 넷, 다, 12, 14, 16개, 12개. 한 30개 있네. 30개를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다르고 나중에는 이거만 보고 뭔지 알아야 돼. 지금 이거 전체 검색한 거거든요. 이거 뭐 스큐, 유통 정보 이걸 다 알아야 나중에는. 근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막 외우고 그랬어요. 처음에 만든 사람은 뭐 알겠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걸 보려면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했어. 이거 보면서 뭔지 찍는 거. 네. 여기까지.